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20장 영상에서 함수에 대한 개념을 그리고 관련한 몇 가지 용어들을 다루었고 이해해 두었다면요. 우리 21장부터는 실제로 이제 함수 코딩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가 우리가 파이썬으로 프로그램을 짠다면은 어떤 모습으로 짜게 되는지 이것에 대한 실질적인 코딩들을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를 공부하게 된다고 언급이 되어 있다, 그죠? 함수를 작성하는 방법, 작성된 함수를 사용하는 방법, 그리고 함수를 문서화하는 방법,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가 설명되겠네요. 자, 처음에 작성하기부터 한번 볼까요? 앞에 영상에서 이제 잠깐 언급이 있었는데 추상화라는 용어를 설명하면서 기억나죠? 그 다음에 블랙박스였나요? 블랙박스라는 용어를 소개하면서 함수는 이런 거야. 입력으로 무엇이 들어와서 출력으로 무엇이 나가는지, 그리고 그때 얘가 하는 일은 무엇인지, 이렇게 세 가지만 설명하면 그게 추상화였고 함수였죠. 나머지 상세하게 어떻게 만들어져 있는지를 알 필요는 없다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함수를 작성한다면은 이와 비슷한 개념으로 세 가지를 준비하면 됩니다. 입력이 무엇인지, 그 다음에 출력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계산을 수행하는지. 그죠? 요 세 가지만 함수로 표현하면 그것이 우리가 함수 작성의 요소가 된다는 뜻입니다. 이제 간단한 예를 하나 들어놨어요. 여기에 아래쪽에 출석 부르기 예제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함수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아직 이 코딩 방법을 모르니까 지금은 그거 보지 마세요. 보지 말고 이런 모습으로 되어 있는 게 함수구나 라고 우선 눈에 좀 받아들이면 됩니다. 받아들이면 되는데 우리 교재 여기 몇 페이지 나오는 이야기냐 하면은 책 잠깐 볼까요? 예, 257페이지 나오는 이야기예요. 책은 펼쳐놓고 그죠? 참고하면서 그리고 책을 나중에 다시 한번 읽으면서 스스로 정리는 해 두십시오. 함수는요 def라는 키워드로 시작을 해요. 요렇게 요 def가 definition 또는 define의 줄임말입니다. 그죠? 함수를 정의합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죠? 함수를 정의합니다. 그리고는 함수의 이름을 하나 붙여요. 여기 같으면 take attendance라고 붙였어요. 그렇죠? 아까 우리 함수는 뭐뭐 있다 그랬죠? 함수가 되기 위해서는 입력이 있고 출력이 있고 하게 되는 처리가 있다 그랬잖아요. 요것을 구성하는 게 함수였는데 요 입력에 해당되는 부분, 입력으로 뭐가 필요하지? 를 구성하는 부분이 요 괄호 안에 거예요. 요게 입력이 됩니다. 그러고 나서 할 일은 뭐지? 그게 요 부분들이에요. 그리고 처리를 마치고 나면 출력이 되는 게 있다 그랬는데 출력이 뭐지? 그게 리턴입니다. 이 부분이에요. 이렇게 구성해요. 함수는요. 저 아시겠죠? 그리고요, 좀 지울게요. 여기 보면은 define 함수 만들었어. 함수 이름은 이렇게 돼. 함수의 입력은 괄호 안에 거래. 그리고 이런 처리를 한대. 그리고는 출력은 이렇게 나간대. 라는 것이 기본적인 모습이고요. 요때 요 안에 보면은 더블 코테이션 마크 3개 찍었어요. 더블 코테이션 마크 3개 찍었어요. 요게 열린 것이고 요게 닫힌 겁니다. 요렇게 구성되어 있는 부분을 우리가 docstring이라고 불러요. 앞에 잠깐 언급이 나왔더랬어요. 앞 영상에서도 20장에서 소개했는데 요게 docstring입니다. 그게 문자열이죠. 스트링이. 근데 도큐먼트, 문서처럼 만들어져 있는 문자열, 한 줄짜리 문자열이 아니고 한 줄짜리 우리 이렇게 표시하잖아요. 그죠? 여러 줄짜리 문자열이면 이거는 뭐 문자열 중에서도 문서 정도의 수준이다 해서 docstring이라 부르고 더블 코테이션 마크 3개를 연속해서 찍음으로써 docstring 모습을 가지게 됩니다. 그럼 얘는 뭔데? 말 그대로 추석이에요. 추석입니다. 그냥 이렇게. 추석이에요. 그래서 얘는 실제로 실행되는 코드가 아닙니다. 그럼 실제로 실행되는 코드는 어딘데? docstring이 표시 안 되는 이 부분이죠. 얘가 실제로 실행되는 코드 영역이에요. 그래서 함수가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설명해주는 문장들이 들어가 있는 부분이 이 docstring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지금 여기 같으면은 class lost하고 who is here라는 것이 투플 형식으로 이렇게 제공되고요. 그 다음에 출석부에 있는 모든 사람이 현재 교실에 있는 사람 응에 들어가 있는지를 검사하는 것이 출석 부르는 프로그램이 하는 일이고 들어가 있는 일을 출력해 주는 일을 합니다. 뭐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한 번 더 설명할게요. 중요한 개념이니까 다시 한번 보세요. 함수는 define, 그리고 함수 이름 하나 붙이고 그 다음에 괄호 안에다가 입력을 준다. 그리고는 어떤 일을 처리하도록 코딩을 만들어 준 다음에 출력은 return으로 제공해 준다. 함수가 하는 일을 따로 문서로 설명해 주고 싶으면 이렇게 덕스트링으로 표기하고 그 안에다가 써주면 된다. 그리고 실제로 여기에 해당되는 일들을 표현해 놓은 코드는 요 일이다. 이렇게 표현한다. 이렇게 됩니다. 이 덕스트링은 늘 꼭 들어가야 되는 아니에요. 말 그대로 설명이니까 이 설명을 굳이 하지 않아도 된다면 얘는 생략할 수 있어요. 전부 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다른 데서 파이썬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내가 활용하려고 보니까 그 안에 이 프로그램을 원래 짰던 사람이 참 고맙게도 설명문을 달아서 줄 수 있어요. 그럼 이 덕스트링이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야, 내 프로그램 정도 다운로드 받아가 파이썬 코딩에 활용하는 사람은 파이썬 프로그램 좀 아는 사람이니까 내가 굳이 설명 안 들어도 괜찮겠지 라면 그 사람이 이거 뺄 수 있어요. 아시겠죠?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자, 21.1 퀴즈 한번 보죠. 퀴즈 몇 페이지 있는데 퀴즈 258페이지 있습니다. 맞나요? 요거 한번 봅시다. 다음 명세를 따르는 함수를 정의해 보자 돼 있어요. 코딩 한번 해보라는 뜻이네요. 자, 그렇다면은 뭐 혼자서도 충분히 할 수 있겠지만은 그렇죠? 같이 한번 해볼게. 1번 문제가 name이라는 문자열과 color라는 문자열을 입력받는 setColor라는 함수를 만들어 봐라 이래 돼 있어요. 함수 만들어래요. 아까 뭐라 했어요? define 쓴다 그랬죠. 그리고 함수 이름 하나 붙인다 그랬잖아요. 지금 여기서 뭐라 붙이래요? setColor라는 이름의 함수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얘가 입력을 뭐 받는데요? name이라는 문자열과 color라는 문자열을 받는데요. 그러면 갈란에다 입력 쓰린다 그랬잖아요. name이라는 문자열과 color라는 문자열을 입력받는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딱 해주면은 이게 함수가 돼요. define 함수 이름 입력이 되는 겁니다. 그럼 나머지 이때 할 일이 쓰여져야 되죠. 그러고 실행되는 결과가 나중에 돌아와 있다면 리턴해 주면 된다 그랬잖아요. 그럼 그것까지 코드 표현하려고 그러면은 뒤쪽에다가 콜론 찍고 맞습니까? 찍고 엔터 치면 나머지 인덴트가 또 자동으로 일어나죠. 이 콜론에 대한 인덴트는 우리가 조건문하고 반복문에서도 한번 배웠을 거예요. 맞죠? 아직 우리가 여기 들어가야 될 코드가 지금 문제는 없으니까 생략할 수 있는데 있다면 이 안에서 코딩해 주면 되는 겁니다. 됐죠? 자, 2번 문제는 뭐예요? 2번 문제는 num이라는 수를 유일한 입력으로 받는 get inverse라는 함수 만들어래요. 알겠죠? 이제 define get 뭐라고? inverse. 그쵸? 만들어래요. 입력으로 뭐 받는다고? num이라는 수를 유일하게 입력으로 받는데요.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그러면. 맞죠? 됐습니다. 3번은 뭐예요? 아무 입력도 없는 print my name이라는 이름의 함수래요. define. 그렇죠? define 뭐라고요? print my name이라는 함수래요. 입력이 있다 없다? 없대요. 그럼 빈갈로인 거예요. 이렇게 아시겠죠? 이렇게 함수의 유형은 일반적으로 전부 define 쓰고 함수 이름 붙여주고 그 안에 입력이 있으면 이렇게 입력들을 나열해주고 없으면 빈갈로 쳐주면 됩니다. 이게 우리 교재 문제 풀이가 될 것 같네요. 참고하세요. 자, 다음 영상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함수의 입력 값에 대해서만 따라 공부해보자. 그렇죠? 아까 우리 뭐라고 그랬어요? 함수 이름은, 함수 입력은 define 하고, 함수 이름 붙이고 나서 뒤에 갈란에 들어가는 게, 여기 입력이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요 갈란에 들어가는 게. 앞에 예제에서 봤던 것처럼 첫 번째 문제는 입력이 2개 들어갔었고, 맞습니까? 두 번째 문제는 입력이 1개 들어갔었고, 세 번째 문제는 입력이 없었죠. 그렇죠? 이렇게 됐었는데, 이 입력을 지금부터 우리는 뭐라 부를 거냐면은 매개 변수라고 부르겠습니다. 파라미터라고. 영어 하나 알아둡시다. 파라미터라고. 다른 말로 뭐라 부르기도 한다고? 인자라고 부른대요. 영어로 뭐라고요? 아규먼트예요. 이게 전부 같은 말이에요. 좀 잘 알아놔야 됩니다. 요 인자를요, 조금 더 풀어서 부를 때는 형식 인자라고 부르기도 해요. 또는 형식 매개변수라 부르면 되겠죠. 인자하고 매개변수 같은 말이니까, 그죠?
왜 형식이라는 말을 쓰느냐면 나중에 우리가 이 형식 인자에 비교되는 말로 실인자라는 말이 또 하나 나올 겁니다. 실인자 해서 여기 포말 아규먼트, 실인자 나중에 액츄얼 아규먼트 이렇게 부를 건데요. 용어 하여튼 좀 알아놓으세요. 다시 정리합니다. 함수에 입력이 들어가는 자리, 그죠? define 하고 이름이 붙고 나서 괄호 안에 들어가는 요 입력이 들어가는 자리, 요 자리를 우리가 매개변수 파라미터 또는 인자 아규먼트 또는 포말 아규먼트라 부르기도 합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두 번 설명했습니다. 자, 셀프 체크 21.2 한번 봅시다. 21.2. 책 볼게요. 바로 밑에 있네요. 다음 함수 정의들의 매개변수 개수를 적어보자 했어요. 1번 펑크 1, 2번은 펑크 2, 3번은 펑크 3 돼 있죠. 괄호 안에 것들이 매개변수라 그랬죠. 1번은 몇 개 있어요? 맞아요. 3개. 2번은 몇 개 있어요? 없어요. 0개. 3번은 몇 개 있어요? 4개. 맞습니다. 쉬우니까 그냥 바로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오른쪽 페이지에 함수가 하는 일은 뭔데? 함수가 하는 일은 그죠? 함수가 하는 일은 아까 우리 define 하고 기억나죠? 함수 이름 붙이고 괄호 안에 매개변수 써주고 콜론 찍고 엔터 치면 인덴트 딱대가 이 자리에 위치했잖아요. 여기서부터 코딩하면 되는 게 함수가 하는 일이에요. 그렇죠? 이 자리에 코딩하면 되는 일들이 맞습니다. 그래서 들였어야 한다. 여기 인덴트가 자동으로 일어났습니다. 그렇죠? 21.3번 예제 가지고 한번 볼게요. 21.3번. 그렇죠. 다음 함수의 본문에 오류가 있는지 찾아보자 돼 있어요. 한번 찾아볼까요? 그렇죠. 1번 문제 한번 봅시다. 1번 문제. 뭐라 돼 있어요? 그렇죠. 이렇게 돼 있죠. 한번 써볼게요. define 펑크 1 맞아요. 그 다음에 1, 2 그 다음에 3 하고 콜론 찍으면은 인덴트 일어나죠. 이렇게 해서 if 1 equal 2 그쵸? 플러스 3 돼 있고 if 문장 또 마찬가지로 인덴트가 되도록 콜론 찍어주면 또 안으로 들어가죠. 소속되는 문장으로 오죠. print equal 했어요. 그죠? 요 코드입니다. 여기 에러 있나 없나 묻는 거예요. 작성된 그 중에. 그죠? 에러 있나 없나 묻는 겁니다. 에러 없죠. define 함수 이름. 그 다음 매개변수 파라미터 3개. 콜론 찍어서 함수 본문 들어갔고 본문으로 들어가는 문장이 if문이에요. 그래서 이 조건 만족하면은 콜론 찍고 인덴트 또 됐죠. 되죠. 구성 잘 됐습니다. 맞습니다. 틀린 거 없습니다. 잘했어요. 됐습니다. 2번 볼까요? 2번 코드 어떻게 되어 있어요? 한번 써볼까요? define 펑크 맞나요? 2번 해가지고 콜론 찍고 return 해서 true 대문자로 써야 됩니다. 대소문자 구분하죠. 다르게 봅니다. 그죠? and 그리고 true 요 코드 틀린 데 있나 없나 묻는 거예요. define 함수 선언하고 함수 이름을 펑크2라고 두고 매개변수 없네요. 없어도 된다 그랬죠? 됐습니다. return true and true예요. 그죠? 틀린 데 있어요? 틀린 데 없어요. 맞아요. 잘 코딩했습니다. 그죠? 잘 됐습니다. 근데 이거 굳이 이렇게 코딩할 필요 없죠. 사실 이건 뭐와 같아요. 그냥 이거 한번 쓴 거와 같죠. 왜냐하면 참과 and의 참은 늘 참이잖아요. 그래서 이건 한번 쓴 거와 같을 겁니다. 그렇게 표현해도 되는 거를 굳이 길게 표현했다 그죠? 그 다음에 세 번째 거 하나 더 볼까요? define 그렇죠? function 3는 뭔데? head 그 다음에 shoulder 맞아요? 그 다음에 knee 그렇죠? 머리, 어깨, 무릎이네요. 그 다음에 그죠? 콜론 찍고 엔터 하면 인덴트 되죠? return 미안합니다. return 그 다음에 and 뭐라고? to 자
여기까지죠. 여기 틀린 거 있나 없나 묻는 거예요. 틀린 거 없어요. 맞아요. 이것도 괜찮아요. 표현 다 두발했잖아요. define 쓰고 함수 이름 주고 매개변수 갈란에 쓰고 콜론 찍고 인덴트 시켰으니까 틀린 데 없죠. 표현 맞습니다. 얘도 올바른 표현이에요. 근데 논리적으로는 뭐 표현상으로는 맞는데 그죠? 의미론으로 봤을 때 안 해도 되는 일을 했죠. 왜요? 지금 이 안에서 head나 should나 knee라는 입력을 이 안에서 사용하고 있지 않잖아요. 사용하지 않는 입력을 굳이 줄 필요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는 사용하지 않으니까 입력을 안 준 거예요. 여기는 사용을 하니까 입력을 준 거라고요. 아시겠죠? 함수에서 사용되지 않는다면 입력을 주지 않아도 됩니다. 즉 얘는 그렇죠. 얘는 결국에는 빈갈로로 하는 것이 나을 거란 이야기입니다. 그런 것도 유심히 한번 관찰해 두세요. 세 가지 다 표현상으로는 괜찮습니다. 그렇죠? 잘했어요. 의미상으로 조금 문제가 있을 뿐이지. 자, 그까지가 3번 문제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지금 단계별로 보고 있죠. 아까 우리가 함수가 하는 일은 몇 개라 그랬어요?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죠? 입력이 있고 그 다음에 할 일을 써주고 그 다음에 결과 준다 했잖아요. 이 단계별로 지금 보고 있는 것이 맨 처음에 입력 봤죠? 맞죠? 그런 다음에 좀 전에 하는 일 뭐 봤어요? 하는 일을 코딩하는 것을 인덴트해서 하는 거 봤죠? 그 다음에 이제 보려는 것이 뭐예요? 출력을 하는 거. 출력을 하는 걸 우리가 반환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어디에 있어요? 이 부분입니다. 핵심은 요거예요. 어떤 작업을 수행하고 결과를 돌려주는 것이 반환이에요. 그것을 코드에서는 뭐라고 쓴다고요? 리턴 키워드를 써서 표현합니다. 그렇죠? 리턴 요거처럼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럼 그 말은 결국에는 실행을 마쳤고 실행된 결과를 요건데 이 결과를 돌려준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죠? 읽어볼게요. 리턴 키워드가 들어있는 문장은 그 문장에 들어있는 함수가 처리를 마쳤고 불렀던 쪽의 결과를 돌려준다는 것이 리턴입니다. 그럼 지금 아래쪽 코드 같으면 어떻게 되는데 함수의 이름은 이렇게 돼요. 걔가 입력으로는 2개가 준비돼야 돼요. 요 2개 입력을 이렇게 일을 처리해요. 처리된 결과가 여기에 있어요. 이 결과의 요 결과의 랭스를 구하는가 봐요. 길이를. 그것을 리턴 되돌려 주겠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문장을 딱 만나면은 리턴이나 이 문장을 만나면은 여기에서 함수는 실행을 마치고 되돌아가기 때문에 사실 이 밑에 문장을 실행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모든 함수의 마지막 문장으로 굳이 들어간다면은 리턴이에요. 다시 이야기할게요. 리턴은 항상 들어간다면은 항상 어디에 들어간다고요? 마지막에 마지막에 돼요. 리턴 뒤에 있는 문장은 실행되지 않습니다. 왜냐 리턴이 마지막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직 조금 이해 안 가죠. 좀 더 우리가 예제 코드 가지고 하면 다시 한번 명확하게 이해할 기회가 있을 건데요. 지금은 약속된 표기니까 그냥 받아들이면 될 것 같아요. 리턴이 뭐라고요? 결과를 돌려주는 마지막 문장이라고. 아시겠죠? 21.5가 셀프 체크가 있네요. 셀프 체크 21의 5 한번 볼까요? 우리 교재 몇 페이지 나오나요? 260페이지입니다. 한번 볼까요? 이 부분이다, 그죠? 미리 코딩을 했습니다. 요게 21.5번, 그죠? 셀프 체크 부분이 있죠. 문제에서 뭘 묻느냐면은, 반환하는 값은 무엇인가? 반환하는 값의 타입은 무엇인가? 이렇게 물어요. 여기 지금 함수 썼잖아요. define. 해서 3개의 함수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입력이 있고, 없고, 입력이 3개 있고요. 입력으로 한글을 쓸 수도 있는가 봐요. 쓸 수 있습니다. 쓸 수 있는데 이 바람직한 거 아닙니다. 지금 우리 교재에서는 한글 그냥 한번 써본 거예요. 실제로 코딩할 때는 이렇게 하지 마세요. 한글 인식되지 않는 프로그램, 컴퓨터나 프로그램에서는 에러 뜰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한글은 제한적으로 부분에서 쓰게 되니까 내가 만든 프로그램이 다른 곳에 자유롭게 쓰이는 것을 방해하기 때문에 실제로 한글은 쓰면 안 됩니다. 안 되고요. 자, 1번부터 보자고요. 요걸 리턴 하잖아요. 이 결과를, 요 결과를 되돌려 준다는 이야기다. 그죠? 그럼 sign이라는 입력 값으로 들어왔던 것의 길이를 구하잖아요. 길이라는 거는 뭐 말 그대로 뭡니까? 문자의 개수잖아요. 그럼 이건 뭐예요? 정수죠. 그죠? 맞습니다. 그죠? 정수가 리턴 될 거예요. 길이고, 그죠? 그 다음에 얘는요. 두 번째 거는 true and true잖아요. 참과
and 참은 true and true는 결과가 뭐라 그랬어요? true입니다. 그래서 return 되는 값은 true가 return 될 것이고, 이 true는 뭐죠? 수가 아니고 문자열도 아니고 뭐라 그랬어요? 예, 불리안입니다. 그죠? 불리안. 참 또는 거짓이란 값을 가지는 걸 불리안을 본다 했죠. 세 번째는요. 머리, 어깨, 무릎이라는 문자열을 가지고, 그죠? 얘를 입력으로 받아가 리턴해서 발을 리턴하네요. 당연히 발 자체가 뭡니까? 문자열 맞죠? 스트링이다. 그죠? 스트링이 리턴 되겠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요점은 뭐냐? 이제 우리가 최종 결과로 되돌려 줄 수 있는 건 수를 되돌려 줄 수도 있고 불리한 값을 되돌려 줄 수도 있고 문자로 되돌려 줄 수 있으니까 이런 리턴 되는 값 되돌려 주는 결과에 대한 자료 형식은 전혀 신경 쓰지 말고 자유롭게 해도 됩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예제입니다. 그렇게 예제를 의미를 해석해 두면 좋겠습니다. 자료형 관계없이 리턴 된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함수 사용하는 거 하려고 합니다. 함수 사용이라는 건 뭔데? 지금 우리 방금 이런 거 만들었잖아요. 이것은 함수를 만드는 거죠. 말 그대로. 이런 이름으로. 이와 같은 자료들을 가지고 이와 같은 일을 하도록 함수를 만드는 거잖아요. 이 만들어진 함수를 실제로 쓰려고 그러면요. 그게 사용이에요. 쓰려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는데 이 이름으로 만들어진 함수를 이렇게 호출해 주면 돼요. 아시겠죠? 만들어 놓고 불러서 사용하는 겁니다. 다시 지우고 표현할게요. 만들어 놓고 불러서 사용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것을 우리는 뭐라 부른다고? 호출이라 불러요. 호출이라고. 그럼 이 예제 같은 경우에 제가 코드 예제를 그대로 한번 올려볼게요. 21에 3번이다. 그죠? 21에 3번. 우리 교재에 있는 예제 한번 올려볼게요. 예, 한번 보세요. 그쵸? 한번 보세요. 이게 지금 어떻게 되어 있어요? 함수 이름이 wordlength죠. 그죠? 두 개의 입력을 받죠. 이와 같은 일을 하죠. 근데 wordlength를 여기서 한 번, 두 번, 세 번 호출해요. 호출할 때 이 관란에다가 얘는 알로비, 랍, 그 다음에 뱅크 이걸 워드 1, 워드 2에다가 데이터로 보내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면은 두 번째는 얘를 데이터로 보내주겠죠. 세 번째는 얘를 데이터로 보내요. 그럼 데이터를 받아가 얘가 일을 처리한다고요. 한번 돌려볼게요. 자, 한번 보세요. 실행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run. 그렇죠. 우리한테 중요한 거는 이와 같은 결과가 왜 나오지만 이해하면 되잖아요. 그게 함수를 사용하는 거거든요. 볼까요? 이렇게 되죠. 함수를 이 이름으로 만들어 두었어요. 이 상태에서 wordlength를 호출해요. 호출하는데 여기에서 alloB를 word 1에 줘요. 그 다음에 allo2에는 bank를 줘요. 맞죠? 그럼 word 1 더하기 word 2는 문자열과 문자를 결합하는 거니까 lab bank가 되겠다. 그죠? word 값은. 맞아요? word 값은 lab bank가 될 것이고 그러면 그 word의 길이를 구하래요. lab bank의 글자의 개수는 얼마입니까? 8이에요? 8이죠. 맞습니까? 그것을 리턴해줘요. 리턴해주란 말은 되돌려주란 이야기거든요. 그럼 어디로 가요? 얘를 호출했던 쪽으로 되돌려줘요. 그러면 그 값이 8이 누구한테 갑니까? length 1에 가는 겁니다. 그러면은, 맞아요? 아직 얘는 실행 안 했습니다. 우리 요만 봅시다. 그럼 print one name is length 1. length 1이 얼마였죠? 얘가 8이었죠. 8, 그 다음에 read long이라고 지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한 번 더 해볼까요? 두 번째 거 해볼게요. 글자를 조금 키워놓고 할게요. 자, 글자를 조금 키워가지고, 자, 조금 더 보기 좋게 할게요. 자, 됐습니다. 해봅시다. 자, 이번에는 이 함수를 마찬가지로 여기에서 또 한 번 호출해요. wordlength. 호출하죠? 그럴 때 word 1은 바비가 들어가고, word 2에는 can을 넘겨줘요. 여기 입력이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기억나죠? 입력이에요. 그죠? 입력으로 word 1은 바비가 가고, word 2에는 can이 넘어갈 거예요. 그러면 바비와 can 값을 더하게 한다. 그죠? 그것을 word에다 줄 거예요. 그 글자의 길이를 다시 length 구하래요. 얼마일까요? 바비, can의 글자의 길이는 10이죠. 그 10이라는 값이 return. 자기를 호출했던 쪽으로 되돌려 줍니다. 그럼 length2는 얼마 가져요? 10을 가지겠죠. 맞습니까? 그 상태에서 print name length2를 찍으면 10이 나오겠죠. 당연히. 그죠? 맞습니다. 그죠? 세 번째 것도 해볼까요?
또 워드 랭스네요. 얘를 또 호출할 거예요. 워드 1에는 할리가 넘어갈 것이고 워드 2에는 졸리가 넘어가겠죠. 그 두 개를 플러스 합치래요. 할리 졸리니까 글자의 길이는 얼마가 되겠습니까? 할리 졸리니까 11자네요. 그럼 워드는 그죠? 11자의 글자의 랭스 값 11이 되겠다. 리턴 값. 맞나요? 그쵸. 그것을 리턴, 11로 리턴된 것을 누가 봤습니까? 요한함 호출했던 놈이 11로 돌려주면 그것을 랭스 3이 가지게 되겠죠. 그래서 the final is name 얼마입니까? 11이 랭스 3으로 찍히고 red long 나오겠죠. 여기서 지금 유익히 보면은 전부 다 실행을 해가지고 리턴, 여기에서 리턴해가 되돌려주니까 이 밑에 문장 실행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 실행 안 된다고요. 아까도 한번 이야기했잖아요. 리턴이 함수의 마지막 문장이 되는 겁니다. 리턴. 됐어요? 자, 정리해 봅시다. 그렇다면은 이 함수 몇 번 만들어져 있어요? 한 번 만들어져 있죠. 몇 번 쓰여져요? 3번 쓰여져요. 이게 우리가 20장에서 이야기했던 용어 기억납니까? 예, 맞아요. 재활용성이에요. 그렇죠. 한 번 만들어 놓고 여러 번 써먹는 겁니다. 이게 함수를 만드는 이유예요. 강력하죠? 강력합니다. 데이터만 서로 바꾸어 주면서, 맞죠? 데이터만 서로 바꾸어 주면서 계속 원하는 목적대로 활용할 수 있는 겁니다. 요걸 우리가, 요 갈라 안에 있는 걸 우리가 뭐라 부른다 했습니까? 맞습니까? 매개변수라 부른다 했죠. 파라미터, 매개변수. 또 다른 말로 뭐라 부른다 했죠? 인수, 아규먼트라 부른다 했죠. 인수 중에서도 얘를 무슨 인수라 부른다 했죠? 형식 인수라 부른다 했어요. 얘도 갈로 안에 있잖아요. 밑에 것들도. 얘도 갈로 안에 있어요. 얘도 그럼 뭐라 부르겠어요? 매개변수라 불러요. 갈로 안에 있는 거니까. 마찬가지로 뭐라 부를 수 있겠어요? 인수라 부르면 될 거예요. 아규먼트라 부르면 될 건데, 요거는 함수를 선언했는 것이고, 그죠? 얘는 함수를 뭐 하는 쪽입니까? 사용하는 쪽이잖아요. 그러니까 실제 데이터는 얘들이죠. 얘들이 실제 데이터잖아요. 그죠? 글자 색깔 좀 바꿀게요. 이해하기 쉽도록. 자, 중요한 개념 하나 나갑니다. 요거는 실제 데이터예요. 요 실제 데이터를 워드1과 워드2라는 이름으로 넘겨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워드1과 워드2는 실제 데이터는 아니고 형식적인 데이터 해서 형식인수라고 부르는 겁니다. 반면에 요 데이터들, 밥이나 캔도 마찬가지일 거고 헐리나 졸리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이것들이 실제로 넘어가야 될 데이터이기 때문에 얘네들을 우리가 뭐라 부르냐면 실인수라고 부를 거예요. 그래서 형식 매개변수 또는 형식인수의 형식이라는 말은 포말이라고 영어로 쓰고요. 실인수의 실은 영어로 actual라고 쓸 겁니다. 이것도 알아놓고요. 함수를 사용하는 기본적인 원리는 이게 다입니다. 지우고 다시 한번 설명해 볼까요? 자, 물어가면서 할게요, 이제. 요게 함수의 뭐라고요? 선언입니다. 요게 함수의 뭐라고요? 사용입니다. 갈로 안에 요것들을 우리 뭐라 부른다고요? 매개변수라 부른다고요. 갈로 안에 요것들을 우리 뭐라 부른다고요? 매개변수라 부른다고요. 실제 데이터는 누구라고요? 이렇게 보내줘야 되죠. 1대1로, 그죠? 이게 실제 데이터죠. 그래서 얘네들을 우리가 뭐라 부르고? 실매개변수, 실인수라 부르고. 얘네들은 실제 데이터가 아니고 실제 데이터를 받기 위해서 준비된 데이터죠. 그래서 우리는 뭐라 부른다고요? 형식 매개변수 또는 형식인수라 부른다고요. 얘는 뭐 하는 거랬죠? 리턴은요. 실행을 마친 다음에 계산된 결과를 돌려주는 거라 그랬죠. 그게 리턴입니다. 이게 함수를 만들어 놓고 선언, 사용하는 방법이고, 이것이 우리가 함수의 장점인 뭐라고요? 재활용성이에요. 아시겠죠? 앞으로 이렇게 코딩할 거예요. 이렇게 해주면은 한 번만 만들어 놓고 얼마든지 써먹을 수 있잖아요. 맞죠? 그죠? 좀 잘 이해해 두면 좋겠습니다. 자, 다시 돌아갈까요? 그렇죠? 함수 이름을 먼저 쓰고 뒤에 갈로를 넣으면 그것이, 그죠? 인자 또는 실인자가 된다는 것이 이 부분입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요게 호출하는 방법이에요. 이해되었습니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이럴 수는 없죠. 그죠? 뻔한 이야기, 잠깐만. 여기 지금 데이터 몇 개 넘어온다고 가정하는 거예요? 데이터가 2개가 전달될 거야, 이 말이잖아요. 그래서 여기 지금 2개를 전달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엉뚱하게 콤마 찍고 한 개 더 있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2개인데 3개 주려고 그러면 당연히 안 되죠. 그런 것들을 나중에 우리가 뭐라 부르겠어요? 이게 에러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 거 유의 있게 봐야 됩니다.
자, 좀 전에 그린 그대로 설명한 것 같아요. 그죠? 실제 데이터를 형식 데이터에다가 넘겨주면 됩니다. 이렇게. 읽고 정리하십시오. 아까 우리가 리턴, 반환한 게 리턴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리턴. 앞에 잠시 다시 한번 돌아가 볼게요. 리턴. 여기 리턴이잖아요. 리턴. 여기 리턴은 뭐예요? 요 워드의 키리 값을 되돌려줘라 이 말이잖아요. 그럼 리턴 되는 게 몇 개 돼요? 요거 한 개 리턴 되죠. 한 개. 이제 결과가 한 개가 더 되돌려지는데 리턴 되는데, 뒤에서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이거예요. 이 리턴 되는 것이 한 개가 아니고 몇 개, 둘 이상도 되는가 묻는 겁니다. 내가 되돌려주고 싶은 게 두 개인데 그거 어떻게 돼요? 안 돼요? 물어요. 됩니다. 이렇게 쓰면 돼요. 갈로 안에다가 써주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 개 리턴할 수 있어요. 앞에 영상에서 앞에서 배웠죠. 여러 개의 데이터를 갈로 안에다가 콤마 찍어가면서 나열하는 걸 우리가 뭐라 불렀죠? 맞아요. 투플이라 불렀어요. 그래서 투플 형식으로 리턴해 주면 됩니다. 그럼 당연히 받는 쪽에서도 여러 개가 전달되니까 받는 쪽도 당연히 뭐가 돼요? 여러 개를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면 되겠죠. 지금 여기 같은 경우에는 define에서 함수 이름이 addSub이잖아요. 그죠? 요 함수 어디까지예요? 요까지죠. 요까지. 마지막에 리턴해 주고 있잖아요. 요까지거든요. 요때 addSub을 호출하고 있는 게 여기예요. 얘가 여기를 호출해 주고 있죠, 지금. 호출할 때 입력값이 두 개가 넘어오길 바라니까 실제 데이터를 두 개 넘겨주고 있는 겁니다. 3과 4를. 그러면 더했는 결과가 add에 담기고 뺏는 결과가 sub에 담겨요. 더셈 뺄셈 결과 둘 다 넘겨주고 싶거든요. 그래서 return add sub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리턴 해주면은 그걸 받아먹는 데이터도 두 개 준비돼야 되죠. 그게 A와 B로 되는 겁니다. 그럼 A는 아마 add의 결과가, B에는 sub의 결과가 담기는 거예요. 맞습니까? 투플 방식으로 하면 된다 이거다. 그죠? 자, 셀프 체크 한번 봅시다. 셀프 체크 21.6번 우리 교재의 262페이지입니다. 이런 게 하나 나와요. 이런 게. 문제가 뭐냐면요. 지금 여기 써놨는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교재의 문제입니다. 함수를 하나 만들었어요. 게스트 카드라는 이름으로. 매개변수 몇 개 들어간다고 되어 있어요? 하나, 둘, 세 개 넘어올 거예요. 그래서 얘를 호출하는 쪽에서는 당연히 매개변수를 3개 넘겨줘야 돼요. 여기서 호출하고 있어요. 게스트 카드 호출 많죠? 많은데 이 게스트 카드 호출하는 데마다 다 몇 개씩 넘겨줘요. 3개씩 넘겨주고 있잖아요. 그죠? 넘겨주고 있는데 이 게스트 카드가 많은 건데 보면은 게스트 카드는 어디까지입니까? 인덴트 된 것이 게스트 카드의 범위잖아요. 여기서 여기까지가 게스트 카드입니다. 여기까지. 요건 아니에요. 얘는 좀 이따 호출하는 쪽이에요. 하는 쪽인데 지금 여기 보면은 넘버 슈트 베트 값을 받아왔어. 그죠? 머니 1은 0이고 게스트에는 펄스 주고요. 조금만 하나 돌려요. 넘버가 8이고 슈트가 하트이면은 그죠? 머니 넘은 베트 값에다가 10을 곱해주래요. 그 다음에 게스트는 true로 바꾸래요. 그렇지 않으면은 머니 넘은 10을 곱해주는 게 아니고 베트의 값에다 10을 나누어줘요. 그렇죠? 이렇게 한 다음에 문제에서 뭐냐 하면 두 값을 반환하는 문장을 작성하래요. 이긴 경우에 상금액과 지정한 넘버와 쉿이 맞았는지 여부를 체크하래요. 코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이게 무슨 말인지. 자, 한번 봅시다. 예, 책에 있는 거 그대로 코딩했습니다. 문제 있는 거. 요게 지금 1번 문제고요. 요게 2번 문제잖아요. 1번 문제는 요걸 한번 여기다 작성을 추가해 보라는 거고요. 2번 문제는요. 요 함수에다가 얘들을 이렇게 호출했을 때 각각에 대해서 실행 결과가 뭐가 찍힐지 한번 상상해 보라는 이야기예요. 그렇죠? 하나 무슨 요거부터 해봅시다. 그러면 얘가 뭐 있대요? 자, 함수 만들었어요. guess card라는 이름으로 매개변수 3개로 이와 같은 일을 해요. 근데 일을 다 마친 다음에 실행된 결과를 뭐 하도록 해요? 리턴 하래요. 반환하는 문장만. 여기 지금 리턴 없잖아요. 실행은 됐지만 리턴 되는 것이 없으니까 얘를 호출해 본들 받아오는 결과가 없는 거죠. 리턴 작성하래요. 근데 리턴된 게 2개래요. 이긴 경우에 상금액을 리턴하도록 하래요. 상금액이 어디 있어요? 여기 지금 머니1이죠. 그죠? 요 조건 만져가면 머니1은 10배 튀겨주고 만족하지 않으면 10분의 1로 깎아서 주는 거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넘버와 슛이 맞았는지 여부잖아요. 그죠? 넘버와 슛이 맞았다면은 그죠? 넘버와 슛이 맞았다면은
그때 결과가 guessed에 이제 true로 당기죠. 맞지 않았다면 guess의 값은 false로 그대로 유지될 거고요. 밑에서 바꿔주질 않으니까. 그러니까 어렵게 생각할 거 없죠. 그렇다면은 이 문장을 만족하도록 하려고 그러면은 그죠? 뭐 해주면 됩니까? 리턴 시켜주면 되죠. 리턴. 맞아요? 그런 다음에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리턴 되는 게 한 개라면 그냥 여기다가 바로 이렇게 써주면 되는데 한 개가 아니고 우리 몇 개예요? 두 개잖아요. 그러니까 투플로 표현해주면 되는 게라. 그럼 첫 번째 이긴 경우에 상금이 누가 가지고 있다고요? money. 맞습니까? 원이 가지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지정한 넘버와 슛이 맞았는지 여부는 누가 가지고 있어요? 맞으면은 true이고 아니면은 false가 된다 그랬죠. 누가 가지고 있어요? 결과로 guessed가 가지고 있죠. 맞습니까? 요렇게 코딩 해주면 되겠죠. 요 조건을 만족하는 코드가 바로 요게 될 거예요. 그렇죠? 요렇게 봄으로써 money 원이 넘어올 것이고 guessed가 넘어올 거예요. 그렇죠? 넘어온 것을 얘가 받아서 쓰면 되는데 지금은 받지를 않고 단지 뭐예요? 프린트 한번 해보고 있죠. 여기 같습니다. 그럼 하나하나 보자고요. 제일 처음에 얘만 실행시키면 어떻게 될까? 얘는 실행 안 시키고 잠시 얘 좀 지울게요. 밑에 거 얘는요. 컨트롤 X 잠시 잘라 놓을게요. 요것만 실행시키면 결과 뭐 될까? 한번 상상해 보라는 이야기입니다. 게스트 카드를 호출하잖아요. 호출하는데 데이터 3개를 8, 하트, 10을 가지고 넘겨요. 그럼 넘버가 8이 되고 여기가 하트가 될 것이고 맞습니까? 하트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배시 10이 될 거예요. 그럼 0이고 펄스인 상태에서 넘버가 8이고 슛이 하트 맞죠? 이 조건 만족하니까 money1은 얼마 될까요? 뱃의 10배 얼마 될까요? 뱃이 10이 넘었는데 100이 되겠죠. guessed는 뭘 바꿔요? true를 바뀌겠죠. 그럼 리턴 해주는 값이 money1은 100이 될 것이고 guessed는 true가 리턴 되겠다 그죠? 그걸 여기서 프린트 하래요. 그럼 넘어온 100과 true를 찍겠나요? 그럼 돌려볼까요? run. 그쵸. 왜 이렇게 찍히는지를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그쵸? 왜 이렇게 찍히는지. 아시겠죠? 해서 함수를 제대로 따라가고 있는지를 한번 해보라는 겁니다. 아까 지웠던 거 나머지 해볼까요? 컨트롤 Z 다 해볼게요 이제. 자 한꺼번에 돌릴게요. run 글씨 조금만 줄일까요? 너무 줄였나요? 자 됐습니다. 볼 수 있겠습니까? 요 실행 결과가 얘예요. 8, 허트 10인데 숫자 8이 아니고 문자를 8을 줬죠. 얘는 지금 숫자 8로 같은 걸 비교하니까 이 조건 만족하지 않겠죠. 그러니까 밑으로 떨어질 것이고 밑으로 떨어지면은 money1은 백값을 10으로 나눈 거니까 백값 10이 10으로 나누면 1.0이 될 것이죠. 그 다음에 조건 맞지 않으니까 false 그대로 있을 것이고 이 false 값 그대로 흘러내려올 것이고 맞죠? 됐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거는 guess 카드는 호출하죠. 10 주고 넘버에 스페이드를 슛 해주고 5를 뺏어 줄 거예요. 그러면은 슛이 스페이드니까 허트 아니니까 만족하지 않을 것이고 이 문장 실행할 거예요. 똑같이 해서 리턴 할 거예요. 근데 리턴인데 얘가 지금 리턴된 값을 가지고 다음 할 일이 쓰여진 게 없잖아요. 그래서 얘는 화면상에 출력할 일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화면에 출력되는 부분이 없는 거예요. 세 번째. 맞습니까? 이렇게 되고. 요 덩어리는 한 덩어리죠, 지금. guess 카드로 호출해가 넘어온 값을, 리턴된 값을 amount와 did win이라는 투플로 받았다가 요 밑에서 amount와 did win을 각각 출력을 하고 있죠. 아까 우린 여기서 바로 찍었는데 여기서는 변 투플로 받아가 다시 다음 단계에서 찍도록 또 코딩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8, hot, 10이에요. 여기서 지금 8이 넘버에 갈 것이고 hot, shoot에 hot가 갈 것이고 맞아요? bet에 80이 갈 것이고 아까 8이 넘버 간다 그랬죠. 요 조건 만족하지 않죠. 그 얘 떨어질 거예요. 맞습니까? 얘 떨어지면은 bet을 10으로 나눠요. 80을 10으로 나누면 8.0이잖아요. 그럼 넘버는 8.0이 되고 guess는 뭐가 돼요? 그대로 false 값이 그대로 오겠죠. 그러면은 여기에 amount는 얼마가 들어가고 8.0이 들어가고 did win은 false가 들어갈 거예요. 그걸 그대로 찍고 있는 게 이 코드입니다. 그렇죠? 맞습니까? 코드가 조금 이제 점점 복잡해지게 보이죠.
함수는 한 번 만들어 놓으면 여러 번 이렇게 활용해서 반복해서 불러 쓸 수 있는 겁니다. 다른 형태의 데이터를 가지고. 전부 데이터 다르잖아요. 그렇죠? 이게 가능해지는 겁니다. 결과를 되돌려주는 게 뭐라고? 리턴이라고. 그럼 2개 되돌려주면 그걸 명시적으로 2개 받고 싶으면 이렇게 리턴하는 것을 받을 수 있는 투퍼를 2개 만들어주면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한번 따라가 보십시오. 됐습니다. 자, 이때까지 우리 늘 뭐가 있었어요? 문장 끝에 리턴이 있었어요. 리턴이 있다면 함수가 실행을 마친 다음에 실행된 결과를 되돌려 준다는 이야기잖아요. 되돌려 줄 일이 없으면 리턴할 필요 없죠. 그렇죠? 그래서 생략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리턴문을 쓰지 않으면은 리턴 되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아무것도 되돌려 주지 않는다는 말을 우리는 뭐로 쓰면 되겠어요? none이라고 하면 될 겁니다. none이라는 건 되돌려 줄 것이 없습니다. 이 뜻이에요. 아시겠어요? 지금 여기 보세요. 좀 이따 실행시켜서 볼 건데 잠시 한번 보세요. 여기 함수 몇 개 선언했어요? 2개 했어요. 하나는 이렇게 되고 하나는 이렇게 되죠. 지금 인덴트가 따로 되어 있잖아요. 그죠? 얘는 지금 리턴이 있어요. 그러면 이 함수는 이 결과를 키드란 이 결과를 자기를 불렀던 쪽으로 되돌려 준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여기 이제 뭐 프린트 키드 있잖아요. 그 여기서 인쇄를 하죠. 바로 자기 자신이 화면에 출력하죠. 그리고 나서는 리턴이 없으니까 자기는 더 이상 여기서 일을 끝내고 되돌려 주는 게 없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이 코드 가지고 한번 분석해 보자는 겁니다. 21회 5번의 예제네요. 한번 열어볼까요? 책에는 이런 이름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그 다운로드 받은 코드에는 다른 이름으로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예제보단 차라리 이 이름이 그래도 다루기가 편한 이름들이니까 이걸로 할게요. 그냥 그죠? 코드 나머지 코드는 같아요. 그죠? 같고요. 자, 한번 보라고요. 여기에 함수 몇 개 있어요? 2개 있어요. define 한 개는 say num, 하나는 show kid란 이름으로. 매개 변수 한 개씩 받아들여요. 그죠? kid란 이름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그럼 얘들을 호출할 때 여기 호출하고 있죠. 호출하는 쪽도 데이터를 넘겨서 보내줘야 되죠. 이렇게 하여튼 간에 맞습니까? 이때 이것을 우리가 형식 매개 변수라 부르고 실제 넘어가는 데이터를 우리가 뭐라 부른다고? 실매개 변수라고 부른다라고 방금 언급했었더랬습니다. 자, 그런데 얘는 리턴이 있어요. 여기는 리턴이 없잖아요. 어떻게 다른지 한번 보란 이야기입니다. 실행은 분석은 쉬워요. 제일 처음에 보세요. say name 해요. 몽룡이에요. say name 누구예요? 얘죠. 그럼 몽룡이 키드로 가겠죠. 프린트 키드 하라니까 화면에 뭐라고 찍히겠어요? 몽룡이 찍힐 거예요. 맞습니까? 실행시켜서 결과 가지고 같이 보면서 이야기를 풀어나갈게요. 자, 이렇게 됐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say name 몽룡 하니까 say name이 호출되면서 키즈로 몽룡을 넘겨주고 프린트 키즈니까 몽룡이 찍히는 거예요. 오케이. 두 번째 show kid예요. 얘를 호출하죠. show kid. 그 다음에 kid라는 매개 변수에다가 실매개 변수 값으로 춘향을 넘겨줘요. return kid예요. 그러면 춘향 kid가 가지고 있는 값이 춘향이고 춘향을 리턴해 주잖아요. 리턴해 줘도 얘가 지금 다시 돌아왔지만 얘를 돌아온 이 값을 가지고 뭘 하라는 게 없잖아요. 어떤 데이터를 받기를 합니까? 아니면 프린트를 합니까? 아무것도 하는 거 없죠. 그 호출했다가 돌려줘 본들 얘가 다음 일이 없으니까 그죠? 이 단계에서 리턴된 것을 가지고 하는 일이 없으니까 출력될 것이 없는 겁니다. 아무도 출력 안 돼요. 됐어요? 세 번째 거 해볼게요. 색깔 좀 바꿔서 할게요. 자, say name이에요. 향단이래요. say name이 어디냐면 여예요. say name. 키즈로 향단이 넘어가겠죠. 프린트 키즈예요. 그러면 키즈가 향단이니까 프린트 향단 해서 향단이 지키는 거예요. 됐어요? 그런 다음에 갈로 닫고 프린트인데 이것을 호출해가 완전히 넘어가서 여기서 프린트하고 나서 되돌아오는 것이 없으니까 얘가 이것을 이 호출했는 것에 대한 되돌아오는 결과가 없으니까 프린트할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아무것도 프린트할 게 없죠. 그래서 none인 겁니다. 됐어요? 돌아오는 결과가 없습니다. 뜻이에요. 그게 아까 리턴 되는 게 없다는 말입니다. 마지막에 거 볼까요? 좀 지울게요. 자, show kid예요. show kid. 형식 매개 변수로 실매개 변수 방자가 넘어가요. 방자가 리턴 되겠죠. 키드니까. 그럼 방자가 리턴 딱 되면은 돌아온 결과를 가지고 얘가 다음에 무슨 일을 하면 돼요? 프린트 하면 돼요. 그래서 방자가 지키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뭔지 알겠어요? 이거예요. 자, 잠시만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거예요. 이 함수는요, 그쵸? 이 함수는 여기서 프린트예요. 그렇죠. 이 함수는요, 여기서 리턴해요. 리턴을 한다는 말은요, 자기가 일을 마무리 안 짓고 되돌려준다는 말은요, 되돌려준 결과를 받아가지고 여기에서 프린트해 주는 게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함수는요, show name은 여기서 프린트를 해버려요. 그러니까 say name, 얘가 지금 호출되면 여기서 프린트를 하니까 굳이 여기서 다시 프린트할 필요가 없죠. 맞죠? 프린트할 필요 없잖아요. 이해갑니까? 그래서 이 코드는 어떻게 코딩하는 것이 더 이쁘냐 하면은 이렇게 해줘도 되는 겁니다. 요렇게. 그렇지 않습니까? 요렇게 주면 끝나죠. 그렇죠. 돌려볼까요? 그렇죠. 요렇게 주면 끝나는 거예요. 얘는 어차피 호출되어지면은 여기에서 프린트를 하고 더 이상 되돌려 줄 필요가 없으니까 여기서 프린트하고 끝내는 게 맞고, 아래쪽에 얘는 리턴 해주니까 리턴된 것을 받아가 여기서 프린트 하도록 코딩을 하는 게, 이런 코드를 하는 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함수 안에서 마무리를 짓느냐 아니면 함수 리턴 해가지고 다시 호출했던 쪽에서 마무리 짓도록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 함수를 호출하는 쪽의 코드의 모양이 달라져야 된다는 겁니다. 어느 거 할래? 정답 없어요. 위에 방식으로 하는 것이 밑에 방식으로 하는 것이 어느 걸 해도 됩니다. 그래서 내가 함수 안에서 마무리 짓는다면은 리턴 되는 것이 없으니까 여기서는 더 이상 다음 일을 안 해도 되고, 리턴 해준다면은 그 다음 일을 받아서 하도록 해주는 코드가 들어가야 되는구나, 이렇게 이해를 좀 해주면 될 것 같아요. 일반적인, 참고로 이야기 드릴게요. 일반적인 경우에는 보통 호출된 함수는 실행 결과를 리턴해서 호출했는 쪽에서 뒷정리를 하도록 해주는 이런 코드 형식으로 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그래서 함수는 마지막에 항상 리턴으로 넘겨줘서 호출했던 쪽에서 받아서 그 일을 뒷정리를 하도록 해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참고하십시오. 저도 이렇게 보통 코딩을 많이 하고요. 좀 전에 봤던 설명에 대한 그림이니까 우리 교재 읽으면서 다시 한번 이 그림하고 이해를 해두고요. 궁극적으로는요, 여러분들이 어디에서 이해가 돼야 되느냐 하면은, 궁극적으로는 여기에서 이해가 되면은 퍼펙트한 거예요. 아시겠죠? 코드를 보고 실행을 시켜서 실행된 결과가 왜 그렇게 나오는지를 해석해 낼 수 있다면은 난 제대로 코드를 지금 따라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모든 것들은 결국에는 여기에서 이해가 되고 스스로 해석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저하고 이 파워포인트도 보는 것이고 책도 읽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코딩이 돼야 됩니다. 코딩이. 자, 한 번 더 볼까요? 21.7번에 이제 읽어볼게요. 우리 교재 이렇게 되어 있어요. 265페이지죠. 265페이지. 다음과 같이 함수와 변수가 정의된 상황에서 문제 순서대로 각 줄을 실행한다면 어떤 출력을 만들어낼까 해서 이런 코드가 있대요. 거기다가 이렇게 한번 호출해 본대요. 그죠? make sentence잖아요. 전부 다 make sentence죠. show story죠. show story잖아요. 함수들, 그죠? 호출하고 있잖아요. 했을 때 얘네들이 실행 결과가 뭐 낼까라고 한번 상상해 보라는 이야기예요. 코딩에서 실행시키가 결과 볼 수 있겠지만은 연필 들고 할 수 있으면 최고예요. 그런 다음에 내가 연필 들고 실행했는 해석해가 만든 결과가 실제로 실행됐을 때도 똑같이 나오는지 그 다음에 실행시켜 보는 게 최고입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하면 돼요. 자, 잠깐 한번 같이 따라가 볼까요? 예, 요 코드입니다. 요 코드인데요. 지금 요게잖아. 1번, 2번, 3번, 4번, 5번이 요거예요. 그죠? 얘네들 각각 실행시켰을 때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한번 맞춰봐. 이거잖아요. 그죠? 한꺼번에 실행시키면 잘 모르니까, 밑에 4개는요, 잠시 추석으로 막아 놓을게요. 무슨 말인지 알죠? 그쵸? 막아 놓고 얘만 실행시켰을 때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자고요. 자, 우선 연필 들고 한번 따라가 봅시다. 연필 들고. 시간 많이 걸리니까 다 해보긴 그렇지만. 자, make sentence래요. make sentence라는 함수잖아요. 갈란에 매개변수 2개 필요하다고 했죠. 그래서 2개를 전달해 줄 거예요. who를 who로, thing을 what으로 줄 거예요. 근데 who는 미리 여기에서 fact라고 해놨죠. 문자열로.
그 다음에 sing은 문자열로 바나나라고 해놨어요. 그럼 여기 아마 그죠? 스펠링을 써볼까요? 헥터가 넘어갈 것이고요. 그쵸? 그 다음에 여기에는 뭐가 넘어갈까요? 바나나가 넘어가겠죠. 그쵸? 자, 그런 다음에 doing 해서 who 플러스 is what 되어 있어요. who가 헥터였잖아요. what이 바나나였죠. 그러면 헥트 is 바나나에서 되겠다. 그죠? return doing이에요. 그 doing 된 값을 리턴 해주래요. 어디로? 다시 되돌려 주라는 이야기죠. 그럼 sentence에는 sentence는 뭘 가질까요? 헥트 is 바나나를 가지겠죠. 맞습니까? 그것을 여기에서 프린트 해가지고 요건 좀 이따 할까요? 같은 건데 결국에는 make a sentence who 하시네요. 하시네. 얘는 좀 이따 할게요. 그럼 요 센텐스 한번 찍어볼까요? 뭐라 찍히는지 돌려볼게요. run. 그죠? 프린트를 해야 되겠다. 그죠? 그럼 여기에다가 프린트 해서 누굴 찍으라 하면 돼요? 센텐스. 맞아요? 방금 만들어진 요 센텐스 결과를 여기 한번 찍어보라는 이야기죠. 그죠? run. 그쵸. 왜 이렇게 나오는지 알겠죠? 글자 조금 줄일게요. 그쵸. hacked is banana. 그죠? 맞죠? hacked 바나나가 who sing으로 갔어. who what으로 who sing 값을 받은 다음에 who what으로 hacked is banana 들을 리턴 시켜주니까 센텐스가 그 리턴된 값을 가지고 있다가 프린트 찍으니까 이래 되는 겁니다. 그죠? 맞네요. 하나 더 해볼까? 하나만 더 해볼게요. 하나만 더 분석해보고, 그쵸? 가봅시다. 자, 이번에 얘는 왜 될까? 얘는, 요거 풀어볼게요. 잠시. 위에 거 두 개는 지웁니다. 이제 해봤으니까 지우고. 자, 얘는 어떻게 될까? make sentence를 호출해요. who, what으로 호출합니다. who로 who를 넘기고, what으로 what을 넘겨요. who는 헥트고, what은 eating이에요. 그죠? 그럼 여기로는 헥트가 넘어가고 여기에는 eating이 넘어가죠. 맞습니까? 이 상태에서 who is what으로 합칠합니다. 헥트 is eating이 되겠죠. doing은. 그걸 리턴해 줍니다. 맞습니까? 그거 프린트하면 왜 되겠어요? 헥트 is eating이 되겠죠. 맞을걸요. 그죠? 헥트 is eating이 되잖아요. 조금 더 길어집니까? 얘는 됐고 함수를 따라가는 걸 좀 훈련해 보고 있는 거예요. 자, 얘는 됐고 얘는 지울게요. 이제 세 번째 거 얘 한번 볼까요? 예, 한번 볼까요? show story를 호출하네요. show story 매개 변수가 4개네요. person, action, number, thing이에요. who, what, number, thing으로 넘겨준대. who, what, number, thing으로. 그럼 who가 헥트, what, it, number 8, thing은 바나나 넘어갈 거예요. 그걸 그대로 받아가지고 make a sentence 하래요. 자, 봅시다. who로 넘어가는 게 person이죠. 그럼 뭐가 넘어가요? 헥트가 넘어갔죠. 그 다음에 what으로 넘어가는 게 action이죠. action이 뭐였어요? what으로 넘어가는 게 what이죠. eating이죠. 그죠? number로 넘어가는 게 number죠. number 얼마예요? 8이죠. 그죠? thing으로 넘어가는 게 thing이잖아요. thing이 얼마예요? 바나나죠. 맞다, 그죠? 바나나죠. 그럼 그 밑에서 what 해가지고 make a sentence에서 person과 action에 다시 얘를 또 호출하죠. 두 번 호출된다, 그죠? 그러면은 person과 action이 who와 what으로 가요. person이 누굽니까? 헥트고 action이 누구예요? eating이잖아요. 그럼 who is what이라는 거는 헥트 is eating이 되겠다, 그죠? 그것을 리턴해줘요. 그러면 what은 뭘 가져요? 헥트 is eating을 가지겠죠. what은. 맞습니까? 헥트 좀 써볼게요. 헥트 is eating을 가질 거예요. 그렇죠. NUM times 구하래요. 뭐 하는 건데? 문자를 결합하려는가 봐요. 그러니까 문자를 바꿔야 되죠. 넘버가 얼마였어요? 우리 지금 8이었죠. 8, 그 다음에 한 칸 띄고 sing, 바나나잖아요. 8개의 바나나가
넘타임이 들어가겠다. 그죠? 얘는 8개의 바나나라는 걸 가진다. 그죠? 맞죠? my story는 what 플러스 문자일 결합이에요. what이 뭐였어요? 이거 있잖아. act is eating이었죠. 그 다음에 넘타임은 8개의 바나나 얘잖아. 지금 우리 구해놨잖아요. 그죠? 그럼 my story 찍으래요. 프린트. 뭐가 찍힐까요? act is eating 8개의 바나나죠. 이래야 찍히겠어요? 맞을걸요? 돌려볼까요? run. 그렇죠. 맞잖아요. act is eating 8개의 바나나. 요게 누가 가지는 거? what이 얘를 가지게 됐었고, 그 다음에 numtimes가 얘를 가지게 됐었잖아요. 그래서 두 개를 합쳐가지고 찍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 예제는요, 이 예제는 아주 저 위에 거 봤던 거와는 다른 경우입니다. 그죠? 함수가 호출을 하니까 그 안에서 또 다른 함수를 또 호출하는 경우입니다. 그렇죠? 해서 실행된 결과를 return 받아가지고 얘를 주고, 맞습니까? 그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나머지 밑에 것들도 한번 해보십시오. 연필 들고 직접. 그렇죠? 한 다음에 실행 결과를 보고 내 생각이 맞는지 안 맞는지 진단해 보라고요. 그렇죠? 펜을 좀 깔끔하게 제가 좀 정리를 하면 좋은데 이 펜이 먹히다 안 먹히다 해가지고 제가 좀 불편한데 그러다 보니 글자가 잘 안 나오는 경우가 있어서 미안하고요. 함수를 호출하고 실행 마친 다음에 결과를 리턴하는 거. 그렇죠? 이런 과정들을 한번 해보는 예제니까 충분히 공부할 만한 예제입니다. 꼭 해보십시오. 자, 다음 한번 볼까요? 자, 했고요. 그 다음 함수의 문서화한데요. 문서화는 아까 우리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docstring이에요. 이렇게 찍으면 문서화되는 겁니다. 그럼 이 안에 있는 문장은요, 실행 코드가 아니에요. 실행 코드가 아닙니다. 그냥 말 그대로 문서예요. 문서. 그렇죠. 그래서 이 함수는 이름하여 만들어진 이 함수는 입력으로는 무엇이 들어가며 어떤 일을 하며 결과로는 뭘 내는지 이런 것들 그냥 입력하는 일 결과 형태로 간단하게 설명하는 설명문인 겁니다. 그죠? 앞에서도 잠깐 언급했지만은 이 docstring은 안 써도 돼요. 근데 써줌으로써 이 프로그램을 짜지 않은 다른 사람이 받으라도 이 프로그램을 쓰기가 편하도록 해주는 겁니다. 나도 나중에 세월 지나면 내가 짰는 프로그램이지만은 많은 거였지 기억 잘 못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설명문을 달아놓으면 좋겠나 해서 장문 여러 줄에 걸친 긴 문장을 설명문으로 달아주는 것이 docstring이에요. docstring 아시겠죠? 이렇게 참고하십시오. 뒤에 예제가 한 개 나와요. 그렇죠? 여기에 사실 혼자서 풀어볼 수 있는데 지금은 함수 공부하는 셈 치고요. 같이 한번 풀어볼게요. 그렇죠? 그래서 문제가 뭐냐면은 함수를 만들어래요. 그렇죠? 이런 이름으로 되어 있는 걸. 그 다음에 그 함수를 호출하도록 또 해보래요. 그런 다음에 이렇게도 코드를 만들어가 사용해보래요. 문제가 3개 하나하나 해볼까요? 자, 한번 올려놓고 맞습니까? 올려놓고 한번 해봅시다. 자, 요거죠? 그렇죠? 교재 한번 펴보세요. 지금 같이 보면서 해야 됩니다. 같이. 자, 1번 문제 읽어볼게요. price라는 실수와 percent라는 정수를 매개변수로 받는 calculate total이라는 함수를 작성해라. 문제에서 바로 하락했네요. 뭐 하랬어요? 함수 작성하래. define. 이름이 뭐라 하래? calculate. 맞아요? 뭐라고? total이라는 이름의 함수로 만들어래요. 그렇죠? 그럼 뒤에 이제 갈로가 써있잖아요. 요 갈로 안에 들어가는 게 매개변수라고 그랬어요. 그죠? 데이터가 있으면 써주면 되고 없으면 빈 갈로예요. 근데 방금 뭐라 했어요? price라는 실수와 percent라는 정수를 매개변수로 받는다 했잖아요. 그럼 2개 써줘야 돼요. price라는 정수와 뭐라고? percent라는 실수를 매개변수로 받는다고 얘가 딱 이야기했잖아요. 그럼 난 이렇게 써줘야 되는 겁니다. 요게 함수 선언이에요. 했던 것처럼. 그럼 이 밑에다가 이제 함수를 구성하는 문장 넣어주면 되잖아요. 인덴트 했어요. 그게 콜론 찍고 넣어주면 되는 것이죠. 자, 콜론 찍고 인덴트 되잖아요. 근데 그 안에 뭐 하라고 되냐 하면 계속 읽어볼게요. calculate total은 퍼센트로 지정한 비율만큼 팁을 추가해서 지불해야 될 전체 금액을 계산해서 돌려준다. 계산식은 total equal price 더하기 percent 곱하기 price다.
그 외국에는 특히 이런 문화가 좀 강하죠, 그죠? 내가 식사를 하고 나면 식사비가 10,000원을 할지라도 그 안엔 팁 차지가 따로 추가로 지불돼야 되죠. 그래서 가격의 몇 프로가 팁으로 추가돼 가지고 지불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 계산하는 거 한번 해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지금 어떻게 하냐면 토탈은 전체 금액은 원래 가격 프라이스 맞습니까? 우리 책에 그렇게 써놨어요. 프라이스 금액에다가 팁 차지가 추가돼야 된다. 팁 차지는 퍼센트. 몇 퍼센트가 팁 차지냐 하면은 원래 금액의 프라이스. 맞습니까? 원래 금액의 일정 비율만큼 추가된 금액이 맞아요? 전체 금액이 되는 겁니다. 이게 팁 차지가 될 거예요. 팁 차지가. 근데 여기서 좀 우리 책에 표현이 좀 잘못했는 것이 이게 이래 되거든요. 가령 여기다가 여기 1,000원이 들어갔어. 퍼센트가 10이 들어갔어. 그럼 이게 뭔 말이냐 하면 금액의 식사비는 1,000원인데 여기에 10%가 팁 차지로 들어가야 돼. 10%면 100원이잖아요. 그럼 내가 1,100원이 나와야 돼. 이게 지불이 될 토탈 금액이 되는 거예요. 맞잖아요. 그죠? 맞는데 지금 이 퍼센트가 되려고 그러면은 이게 10%라는 이름으로 계산이 되도록 해줘야 돼요. 근데 여기다가 퍼센트 걔가 그냥 10 곱하면은 10 곱하기 프라이스가 1,000이잖아요. 그럼 이게 도대체 이게 10%가 아니고 거꾸로 10배가 돼가 10,000원이 돼버린다고. 그래서 이 표현이 우리 책이 지금 잘못되어 있어. 미스요. 이게 퍼센트 표현으로 바뀌려고 그러면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죠? 퍼센트 표현을 바뀌려고 그러면은 10%다 하면은 거기에다 다시 얼마를 나눠줘야 돼? 100을 나눠줘야 퍼센트가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바꿔주는 것이 우선 하나 계산되고 그런 다음에 해주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이 의미 아시겠죠? 그죠? 내가 여기다가 10%라고 넣어주면은 그것이 실제로 10%의 의미를 가지도록 하려고 하면 100분율로 나눠주면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얼마입니까? 10%니까 그죠? 얼마예요? 100으로 나눠주면은 0.1이 돼가지고 실제 금액이 10%가 될 수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코드가 바뀌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제대로 되려고 그러면은. 요게 1번 문제예요. 1번 문제. 그죠? 1번 문제 덜 했네요. 제가 실수했네요. 문제 읽어볼게요. 지불해야 할 전체 금액을 계산해서 뭐 해준다 했어요? 돌려준다 했잖아요. 그럼 여기서 뒷정 처리하지 않고 이 계산된 결과 토탈을 맞습니까? 토탈 이 계산된 결과를 이 함수를 조금 있다가 호출하게 되는 놈이 있겠죠. 그쪽에다가 얘를 다시 되돌려 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얘를 뭐 해줘야 됩니까? 맞아요. 리턴 해줘야 되겠죠. 리턴 해서 이렇게 넣어주는 것이 맞겠네요. 그쵸? 여기 우리 파이썬에서는 그냥 이렇게 갈라 안 쓰고 그냥 리턴 해주면 되죠. 그쵸? 파이썬에서는 그냥 리턴 해주면 맞죠. 그죠?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자, 요게 1번이에요. 1번입니다. 그럼 2번은 뭐예요? 1에서 만든 함수를 호출하래요. 호출하려고 하면 함수 이름 불러주자면 되잖아요. calculate. 함수 이름이 우리가 뭐라 줬어요? calculate. C-U-L-A-T. calculate total이라고 줬잖아요. 근데 호출할 때, 지금 여기서 호출할 때 형식 매개 변수로 2개가 전달돼야지 실행이 가능하니까 여기에서도 2개를 보내줘야 되죠. 실매개 변수를 말입니다. 그쵸? 근데 얼마 주라고 돼있어요? 인자로 프라이스에는 20, 퍼센트는 얼마 줘? 15 주라고 돼 있죠. 그럼 프라이스를 먼저 줘야 되니까 20, 그 다음 퍼센트 값은 얼마 주라고? 15를 주래요. 됐어요? 그럼 넘겨줬어요. 넘겨준 것을 그대로 그러면은 실제로 한번 결과를 찍어보도록 하고 싶어요. 그럼 내가 20 넘겨주고 15 넘겨줘가지고 2를 한다면 돌아오는 결과가 리턴대가 돌아올 거예요. 그럼 얘는 이걸 받아가지고 뭔 일을 해주면 될 거 아닙니까? 그죠? 변수로 받아두든지 아니면은 그대로 결과를 뭐 하도록 프린트 하든지 뭐 둘 중에 하면 되겠죠. 다음 할 일이 없다면은 변수로 받을 필요는 없으니까 그냥 바로 뭐 하도록 할까요? 프린트 하도록 할까요? 그럼 바로 프린트 해달라고 요거 해볼게요. 얼마 나오는지 볼래요? run. 그쵸? 23 나오네요. 왜 그래요? 원래 밥값이 얼마라고요? 20달러라고. 그냥 달러라고 칩시다. 20달러예요. 근데 거기에다가 15%가 팁 차지래요. 그럼 20에 15니까 얼마입니까? 3달러잖아요. 그러니까 더하기 3달러 하면 23달러가 이 친구의 밥값의 전체 금액이 되는 게 맞죠. 그렇죠.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3번 문제는 뭐예요? 1에서 만드는 함수를 사용하여 다음 코드를 마무리하래요. My price는 78.5.
my팁은 20이래요. 20%래. 그럼 해보면 되죠. 그대로 추가할게요. 밑에다가. myprice는 책에서 시킨 대로 합시다. price는 얼마라고? 78.5래. 뭐 달러라고 칠게요. 그 다음 my팁은 그렇죠. 나한테 서빙 받으면은 전체 금액의 20%를 팁으로 주셔야 됩니다. 이 뜻이에요. 그럼 이렇게 됐을 때, 그죠? 이 금액에, 뭐, 뻔한 이야기죠. 이 금액에 밥을 먹고 이 친구한테 20%의 팁 차지를 주는 걸로 식사를 하고 나면 총 지불해야 될 금액은 뭐냐? 얘 호출해주면 되죠. 그렇죠? 해볼까요? calculate. 만들어 놨으니까 따로 이제 풀어 안 짜야 되잖아요. calculate total 해서 price에 해당되는 거는 my price 넘겨주면 되고 맞습니까? 그 다음에 퍼센트에 해당되는 거는 my 팁을 넘겨주면 되겠지. 그러면은 계산된 결과가 뚝딱뚝딱 나오겠지. 그쵸? 요값을 가지고 넘겨주면은 계산된 결과가 리턴돼가 돌아오겠죠. 그걸 마찬가지로 프린트를 하든지 아니면은 출력하도록 다른 일로 쓰면 되겠죠. 마찬가지로 이번에는 변수로 받아볼까요? 그러면 x로 이렇게 받을게요. 그러면 x로 받아가 밑에서 x로 가지고 다른 일을 해도 좋고 아니면 이 시점에서 x를 뭐 해도 돼요. 출력해도 되겠죠. 그렇죠? 돌려볼까요? 예, 맞습니다. 그렇죠? 78.5달러의 식사를 20%의 팁 차지가 되는 식당에서 밥을 먹었다면은 지불해야 될 전체 금액은 이렇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죠? 호출을 해서 리턴된 결과가 X로 찍혀진 결과입니다. 그렇죠? 알겠죠? 자, 이렇게 함으로써 결론인적선 뭐예요?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하나의 함수를 그렇죠? 함수를 한번 만들어 놓고 나면은 필요할 때마다 여러 번 이렇게도 호출해 쓰고 또 이렇게도 호출해 쓸 수 있고 뭐가 가능하다? 또 한 번 강조할게요. 뭐가 가능하다고? 예, 재활용성이 매우 좋아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함수를 쓰려는 결정적인 이유예요. 매번 프로그램을 똑같은 걸 계속 짠다는 건 정말 무식한 코딩이잖아요. 그렇죠, 그죠? 네, 이것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앞으로 코딩을 할 때, 이 코드 계속 비슷하게 또 써야 될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이 되면은 직접 코딩을 바로바로 넣지 말고, 어떻게? 이렇게 별도의 뭘 만들어 놓고, 함수를 만들어 놓고, 호출해서 사용하는 쪽으로 코드를 만들어 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아시겠죠? 그것이 우리 교재 마지막 퀴즈니까 한번 풀어보고요. 저하고 했습니다만은, 그죠? 이거 말고 다른 방법이 있는지 한번 또 인터넷에, 그죠? 뭐 검색해가지고 파이썬의 함수에는 또 어떤 모습의 코딩이 가능한지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십시오. 여기까지가 기본 함수에 대한 소개입니다. 파이썬에. 그리고 다음 장에서는 이 함수를 조금 더 고급스럽게 쓰는 고급 테크닉들 한번 또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때 다음 시간에 영상에서 계속 공부 좀 더 해보도록 합시다. 자, 이번 영상 수업은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